지금 중국 정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유명 기자가 생방송 도중 사고를 쳤기 때문인데요. 취재 중 알게 된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렸다고 합니다. 방송 이후 중국 시민들과 정부 거리는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수습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화징이입니다. 저는 중국 최고의 경제 기자 중 한 사람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수년간 전 세계 경제에 대해 보도하며 자주 중국의 빠른 성장과 비교해 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으나 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도해 왔습니다. 생방송 중에 한국요? 옛날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산업은 약하며 국민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말은 대담하였고 시청자들은 그것에 열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코 하지 않았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매일같이 저는 보고서를 읽고 통계를 공부하며 SNS 댓글을 확인하였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와 온라인 상의 글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민들이 중국의 원한을 품고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제 의견은 수치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기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때때로 혹시 한국에 대해 들은 것 이상으로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제가 당일 정리를 하던 중 상사께서 제 사무실로 불러오셨습니다. 상사님의 어조는 진지하였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감케 하였습니다. 제가 상사님의 방에 들어서자 상사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도전 과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셨고 그 안에는 한국에 관한 그래프, 차트, 그리고 메모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멀리서만 한국에 대해 말하였으니 직접 가서 한국의 경제와 국민 그리고 문화를 일주일간 조사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제가 기대했던 대로 어려운 경제와 중국을 원망하는 국민을 만날 것이라 확신하였으나 제 머릿속 작은 목소리는 혹시 한국이 내가 믿는 것과 다를지도 모른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제 마음은 두근거렸고 이 과제가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였기에 잠시 망설이게 하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짐을 싸며 저는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도시들은 제가 상상한 것처럼 어둡고 우울할까요? 아니면 밝고 생기가 넘칠까요? 의심이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한국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큰 도전이자 기회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다른 여행자들을 둘러보며 저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굴러가는 여행 가방, 그리고 밝게 빛나는 조명이 제게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였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오랜 편견을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티켓을 꽉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제 시작이다. 제가 직접 한국을 보러 갈 것이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을 삶을 상상하였습니다. 과거 제가 사용했던 거친 말들을 떠올리며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거리, 건물, 국민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자 하였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닌 실제 삶이 살아 숨쉬는 장소로서의 한국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할 때 저는 흥분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았던 것은 이 과제가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한 나라의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의심과 선입견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경험과 신선한 시각의 약속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설렘을 안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여행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제 상상과는 많이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은 매우 넓고 밝으며 아주 깔끔하였습니다. 마치 세세한 부분 하나까지 신경 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안내판조차도 명확하고 읽기 쉽게 되어 있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듯하였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 절차를 밟으며 저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지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기계들이 마치 마법처럼 제 여권을 스캔하고 긴 대기 없이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피곤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모든 것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제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진 데에 쏟은 노력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저는 수화물을 챙겨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사께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주셔서 뜻밖의 반가움과 함께 조금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오셨습니까? 라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친절한 말씀이 낯선 나라에서도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씨가 제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쁜 서울의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의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도시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높은 유리 건물들과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시장들과 다채로운 간판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거리도 깨끗하였고 교통도 매끄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몇몇 도시들에서 보았던 혼잡한 교통 정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앞으로의 나날들이 기대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공원들을 지나쳤습니다. 거리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공기가 상쾌하여 혼잡하고 연기가 가득한 도시에서 느꼈던 답답함과는 달리 신선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통과 현대가 세심하게 어우러진 균형 속에서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들려오는 일상의 대화 소리가 때때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이 도시가 제게 일상의 일부가 되어 달라는 초대와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였을 때 저는 모던한 디자인과 입구에 자리 잡은 평화로운 정원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건물 자체는 세련된 유리 패널과 따뜻한 나무 디테일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빠르게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주변 동네를 탐방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서울의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구석구석마다 새로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선한 커피 향이 감도는 작은 카페, 다채로운 진열대로 가득한 상점, 그리고 미소를 머금은 채 간식을 파는 길거리 상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분주한 보도 위를 걸으며 저는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바라보는 외부인이 아니라 점점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리의 모든 소리, 냄새, 풍경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을 보며 그분들의 삶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낯선 이에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로 인사하는 작은 행동들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조용한 길모퉁이에 앉아 일기장에 오늘의 소감을 적었습니다. 마철로의 반짝이는 불빛부터 일상 속 부드러운 리듬까지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받은 첫인상은 제가 이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음을 깨달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흘렀고 사람들 사이에는 따뜻함이 넘쳤으며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질문과 가능성으로 머리가 가득 찬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게 한국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어 줄 것임을 직감하였습니다. 매 순간이 배움의 시간이었고 저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 또 다른 하루를 기대하며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갓 구운 빵의 향기가 공간을 감싸며 카페를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도시를 더 많이 탐방하고 배우고자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버스를 타기 위한 돈을 확인하고자 제 가방 속 지갑을 찾았는데 지갑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심장은 한번 멈칫하였고 저는 가방 안의 모든 주머니와 칸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나 지갑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당황함에 빠지며 제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갑 안에는 현금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중요한 신분증도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페 직원분께 여기 혹시 지갑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한 친절한 웨이트리스께서 걱정 어린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며 카운터 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사이 매 초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분 후 웨이트리스께서 제 지갑을 손에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운터 근처에 두고 오셨더군요. 라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급히 지갑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였고 모든 것이 제가 두고 온 그대로였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신분증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를 표하며 여러 번 고맙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느낀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이전에 기자로서 활동할 때 저는 한국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이미지화하였었지만 그 단순한 순간 한 낯선 분께서 소중한 것을 돌려주신 행동에서 저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친절과 신뢰가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카페 밖을 산책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분주하면서도 활기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관찰하였습니다. 분수대 옆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 그리고 손을 잡고 거니는 젊은 커플들을 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청결함과 모두가 강제나 두려움 없이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는 신뢰와 공동체를 바탕으로 세워진 듯하였습니다. 저는 과일을 파는 한 길거리 상인과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달콤하고 즙이 풍부한 사과 한 조각을 건네주셨습니다. 한번 맛보세요.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기꺼이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단순한 행동이 저를 더 큰 공동체의 일부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 아침 지갑을 잃어버리고 돌려받은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서 제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부정적인 보도와 전에 제가 사용했던 거친 표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의 진실은 이러한 작은 친절과 일상의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늦게 호텔로 돌아오면서 한층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때때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곳과 그곳의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은 진실을 찾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세심하게 관찰하고 제 경험들이 제 이야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신뢰와 친절이 하루,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자 결심하며 다음날 바로 삼성 본사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었지만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도착하였을 때 건물은 현대적이고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벽과 밝은 조명이 저를 맞이하였고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깨끗한 리셉션 공간에서는 친절한 직원분들이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걷다가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연구실 중 한 곳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넓고 탁 트인 공간으로 여러 작업대와 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들은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으며 여러 엔지니어 분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엔지니어 한 분께서 제 호기심 어린 표정을 보시고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자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차세대 스마트폰과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간단하면서도 열정 가득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한 줄기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삼성은 많은 이들이 말한 것처럼 쇠퇴한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디어가 현실로 전환되는 곳임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을 둘러보며 자신의 일을 즐기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들은 매번 새로운 발명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안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어 저 역시 미소를 지으며 목격한 장면에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건물의 또 다른 구역으로 안내받았고 그곳에는 새로운 기기의 시제품들이 가득한 방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기는 작고 단순하였고 또 어떤 기기는 크고 복잡하였습니다. 안내자께서 각 기기가 품질과 혁신을 위해 어떻게 시험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의 깊게 듣고 이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하나하나가 번창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회사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여러 구역을 이동하면서 저는 고향에서 읽었던 부정적인 보도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보도들은 삼성이 기세를 잃은 전성기를 지난 회사라고 묘사하였었는데 이곳 삼성 본사의 모든 구석구석에서는 결연함과 창의성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분들이 함께 모여 세계를 바꾸려는 듯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열정과 노력이 회사의 진정한 원동력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본사의 한적한 구석에 서서 제 과거의 보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숫자와 간접적인 정보에 의존하며 제 의견에 확신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일에 몰두하는 진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났습니다. 제가 과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제 보도들이 독자들을 오도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본사 내부의 작은 카페테리아에서 몇몇 엔지니어 분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들의 아이디어, 꿈,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의 솔직함과 헌신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힘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달라진 기분으로 본사를 떠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삼성의 이미지는 완전히 변화하였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가득하였으며 마음은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소문과 멀리서 들은 보도들만으로 한 곳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배웠습니다. 삼성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향해 선도하고 있음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저녁 하늘 아래 호텔로 돌아가면서 서울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 배운 교훈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도 감동적인 것이었고 저는 그 진실을 고국의 사람들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방문 후 제 안에서 변화의 기운이 일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저는 직접 진실을 보기 위해 한국의 다른 곳들을 더 둘러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현대의 연구센터로 향하면서 한국 발전의 또 다른 모습을 궁금해하였습니다. 도시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모든 거리는 열심히 일하고 희망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현대센터에 도착하였을 때 저는 친절한 얼굴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가득한 복도에서 따뜻하게 맞이받았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밝았으며 깨끗한 복도와 길 찾기 쉬운 안내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음미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자동차 사진들과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신기한 신기술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수소동력 차량을 시험하는 엔지니어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직접 보니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저는 소규모 방문객 그룹과 함께 시설 투어에 참여하였습니다. 눈빛이 반짝이는 젊은 엔지니어 가이드께서 이 첨단 차량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단순한 스케치에서 시작하여 실제 프로젝트로 발전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서의 모든 발명은 더 푸르고 똑똑한 세상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한국이 과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저는 혼자서 복도를 천천히 거니며 여러 젊은 창업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은 친환경 기술에 집중하는 작은 회사를 창업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그녀의 꿈과 마주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과 낙관적인 태도는 전염되어 한국에서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믿으면 큰 것으로 자라납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오랫동안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는 현지 시장 근처의 한 조용한 거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맛있는 음식의 향과 신선한 농산물의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가족과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느껴졌고 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따뜻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쟁과 의심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보이지 않는 친절의 끈으로 이어져 있는 듯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공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지도 느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어르신과 부딪혔을 때 그 어르신께서는 즉시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젊은 분.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씀이 저를 안전하고 환영받는 기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가 한국에 대한 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해주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작은 공원 가장자리에 앉아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 여정은 단순히 한국의 경제나 기술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신뢰와 노력,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가 어우러져 진정으로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오늘 저는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진보는 희망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제 신념들이 지금 제가 체험하는 현실 속에서 도전을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약속, 혁신, 그리고 진심이 담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새롭게 얻은 통찰을 모두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진실이 거친 통계나 멀리서 들은 보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 속에 숨겨진 진실임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전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생방송 당일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텔레비전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스튜디오는 밝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으며 카메라와 조명, 분주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을 되새기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이야기를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았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저는 진행자님을 만났습니다. 진행자님께서는 따뜻하게 인사하시며 화증이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가 한국에 대해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과거 작성했던 보도들, 한국에 대해 대담한 표현들을 사용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진행자님께서 화증이님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지금까지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집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직접 말씀하시는 듯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한 면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긴장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이 약하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정적인 보도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경험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공항에서의 첫인상,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저를 집처럼 느끼게 해주기 위해 중국어로 인사해주신 따뜻한 분들의 환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거리가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웠으며 공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상인들이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간식을 건네주는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였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작은 디테일이 저의 기존 신념에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건을 회상하며 지갑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공포와 당황을 느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친절한 바리스타님께서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돌려주셨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깊은 신뢰와 친절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시청자들이 제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는 또한 삼성 본사와 현대연구센터를 방문했던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와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며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설렘과 열정을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력이 미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실 때 저는 점점 스튜디오 안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행자님께서 관심 있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고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오래된 보도나 부정적인 의견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혁신적이고 친절하며 자국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일상적인 행동들이 희망과 진보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 한 나라를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깨달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은 소문이나 멀리서 들은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곳에 직접 발을 들여놓고 사람들을 만나면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관점을 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시청자나 동료들은 제가 세뇌되었다거나 순진하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이란 디테일 속에 일상의 친절, 혁신, 그리고 공동체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고 저는 진행자님의 질문에 답하며 제 변화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를 넘어서 제 개인적인 변화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에서 박수를 받을 때 제 여정이 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면서 저는 안도감과 함께 결연한 다짐을 느꼈습니다. 제 보도가 많은 대화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알았고 오래된 믿음에 도전하는 진실을 전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시의 잔잔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때로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할 용기를 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국은 중국에 비해 땅과 인구는 작을지라도 국민들의 열정과 사회 발전 속도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서 보았듯이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효율적이며 뛰어난 사회 시스템은 어느 나라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합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여전히 자국을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발전된 사회 시스템과 안전한 치안 환경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의 깊은 역사와 눈부신 발전, 그리고 한국적인 매력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